지도 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뭐 오늘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 운영 근거라고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초중등 교육법부터 우리 부산시 교육청 지침, 그다음에 길라잡이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의 근거에서 단위 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근거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들 중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고시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2022년도에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 나올 때는 교육부 장관명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교육과정 고시 주체가 교육과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4-3호가 일부 개정되면서 발령되었고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각 시도 교육청 그다음에 각 학교 급별 운영 지침이 마련되고 그에 근거해서 단위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 3개년 6학기 동안 교과 174학점 이상, 장체 18학점 이상 해서 총 192학점 이상이 되도록 편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은 국가 수준에 없는 내용이지만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6학기 중 최소 교과와 장체를 합해서 자, 편성의 원칙 이수학점 배당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마 나중에 제가 끝날 쯤에 3학년 때는 이 학점이 적어진 것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승인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편성의 원칙 중에 또 고민해 볼 게 이어서 연수할 건데 정재선 선생님께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것도 아마 올 1학년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량 유연화에서 학기 말에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1학년부터는 수업량 적정화 그러니까 16회 1학점 16회에 따라서 좀 여유가 생기죠. 그때 하는 게 이제 수업량 적정한데 이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수업량 유연화나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죠. 자, 여기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정재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교육과정 편성표 짜실 때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참고 사항란에 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간단하게 기본 사항만 좀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추가학습, 뭐 주제 탐구 활동, 현장 체험 활동,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런 걸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편성표 참고 사항란에 기록하면은 구임자가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편성의 원칙에서 이제 학교 재정 영역하고 학생 자율 영역 균형 있는 편성이라 했는데 부산시 교육청 길라잡이 보시면은 학교 재정 영역에는 최대 174 중에 94학점 이내, 학생 자율 영역은
80학점 이상 이렇게 편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정 영역에는 필수 이수학점 교과별 요게 총 합해서 84학점이죠. 요것이 이제 다 충족되도록 학교 지정 영역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학생 자율 영역에 편성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필수 이수학점에 이수하는 학교 지정 영역에 과목 편성할 때 대부분 과목들은 학교가 특정 과목을 지정하죠. 그런데 제2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로 보면은 생활교양 영역에 포함되는 과목들을 철학, 심리학 이렇게 딱 지정하지 않고 철학, 심리학 뭐 일중에 하나 택일 이런 식으로 학교 지정해서 선택권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필수 학점이 학교 지정 영역에서 만약에 미충족되게끔 편성했을 때는 참고 사항란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명시해 놓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필수 이수학점을 미충족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 3학년 그래서 결과적으로 2, 3학년 대부분 과목은 학생 자율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리 지침에도 그렇고 길라잡이에도 보면은 학생 자율 영역에 2학년에서 40학점 이상, 즉 1학기 20학점, 2학기 20학점 해도 되고 뭐 1학기 16학점, 2학기 24학점 이렇게 해도 되고 40학점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됐는지 지금 1학년들 3개년 교육과정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 자율 영역에 80학점 이상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보장해주는 편성표를 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자율 영역의 편성표를 짤 때, 선택 과목을 짤 때 3학점군으로만 통일하든지 또는 4학점군으로 통일하든지 3학점군 하나와 4학점군 하나 이렇게 하든지 그건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세 개 선택권으로 분산하면은 학생 선택권도 제약되고 그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선택 과목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거죠. 뭐 기초교과라고 말한 2015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 종합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174 중에 절반 87학점. 그 중에 한국사 6학점 뺀 나머지 181학점. 요 이내로만 3년 동안 국영수 교과를 이수해야 되는데 변수가 있죠. 아이들이 이제 특히 상위권 애들은 정배 이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과 이수하면 초과 이수 학점이 5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174학점만 이수한다면은 81학점이 맥심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한 두 과목 정도 더해서 180학점을 아이가 다 이수했다. 그러면은 초과 이수가 6학점 했으니까 그 6학점의 절반. 그래서 3학점 더 할 수 있는 거죠. 0.5 단위로 한다면은 미만이니까 85학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담당생님께서 3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 뭡니까 이 수학점 현황을 파악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아마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한국사 편성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서 아마 학교마다 대비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편성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아마 올 신입생 같은 경우에 아마 늦어지면 내년 신입생까지 2학년에 편성한 학교도 있을 건데 그러려면은 2학년에 편성한 경우에는 내년 신입생부터 1학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에 2학년 편성됐으면 어떻게 가급적 3학년에서 이제 한국 국사 관련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최소한 2학년에 한국사를 지금 편성해 놓았으면은 한국사 1월 1학기 이수한 다음에 한국사 관련 선택 과목은 2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며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때문에 공통 과목 먼저 하고 선택 과목 이수해야 되는 위계 때문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참고 사항에 명시할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담당 쌤들께서 이 참고 사항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참고 사항에 명시된 것들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편성표 밑에 참고 사항이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제시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확인해 보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결과 개설 폐강하는 기준 뭐 5명 미만 1차, 2차 주사에서 그다음 수강 신청할 때 제외한다는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는 학급당 정원의 70%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강사 초빙이 어려운 과목, 기타 학교 운영, 뭐 학교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요. 어려울 때 뭐 판단되는 과목 이렇게 해서 결국 교육과정위원회 열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폐강 과목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9월, 10월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폐강되는 과목 빼고 개설할 과목을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집중 이수는 당연한 거고요. 동일 과목 중복 이수 불가에 대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동일 과목 중복 이수 불가죠. 그런데 아이들이 전입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동일 과목 중복 이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든지 학교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한 게 여기에 마련해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국영수 교과 선택 범위 제한하는 것, 요것에 대한 내용도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아야 되겠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뭐 몇 학점 이상 못한다. 아니면 학기별로 몇 학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세세하게 해놓는데 학기별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좀 제한하는 것 같고 학년 단위 정도의 제한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 이수학점 충족 방법을 거기에 제시해야 되는데 특히 미충족 시 해결 방안. 이것도 역시 아마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학교에 졸업할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입학 관련 경우에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필수 이수학점을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할 경우에는 학교가 알아서 이렇게 쭉 해주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이수 못하는 과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2,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해당 교과 선택 과목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지침이 한 게 있으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간 유예사항 요거는 뭐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학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으면 학교장 단위에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미적분하고 대수를 병행 이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교육청 지침에도 허용되어 있고요. 네, 또 미적분 1과 미적분 2를 원칙은 1, 2로지면 미적분 1과 2는 병행해서 이수할 수도 있으니까 같은 학기에 편성해 놓고 동시에 두 과목을 다 선택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동시에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도 아마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사항이 명시할 것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학년별, 학기별 교차 이수 과목에 대한 특이사항. 교차 이수 과목이란 말은 1학기에는 음악하고 2학기에 뜨는 미술하는 것. 아마 학교마다 올해 그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 최소가 2학점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년 단위로 이렇게 똑같은 과목을 깔아서 운영하기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1학년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 1학기 음악은 1반부터 4반까지 하고 미술은 5반부터 8반까지 한다. 그죠? 2학기에는 바꾸어서 미술을 1반부터 4반까지, 5반부터 8반까지 음악은 이렇게 뭐 기술과정 정보도 우리 학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이수시킬 거거든요. 3학점씩. 그래서 반반 이렇게 학기를 나눠갈 건데 이런 사항들도 요 참고 사항란에 기록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교차 이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반 나눌 때 분모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이렇게 특히 그 7학급, 5학급, 홀수 학급이 있는 경우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7학급인데요. 1반부터 4반까지는 한 학급당 한 18명씩 배당하고 5반부터 7반까지는 한 21명씩 배당했어. 물론 그래도 차이 나지만은
한 반을 쪼개서 이수하지는 않고요. 수업 시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분모가 거의 유사하게 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참여하죠. 자, 여기에 대한 사항도 한 줄 정도는 표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해놓으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도 한 줄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뭐 학교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한 줄 정도 뭐 좀 더 상세하게 교과 협의를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서 제시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죠. 여기에는 뭐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제공해도 이걸 근거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명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누가 교육과정 편성을 봐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타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 또는 운영할 때 이해되는 도움될 만한 사항은 뭐 기록해 놓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80 일반고는 84학점. 그래서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게 90학점. 특수 목적고는 75학점이 필수고요. 그다음에 31학점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계열 선택 과목 68학점까지 해야 되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이렇게 또 교과별로 필수 이수학점이 있는데 그게 합하면은 64학점. 그래서 전공 80학점 빼고 나면은 학생들이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30학점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한번 잠시 보시면요. 필수 이수학점은 가급적 1학년에 편성해서 교과별로 완성시키는 게 제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체육, 예술, 뭐 생활, 교양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떻게 분산해서 가르칠지 그걸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은 3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은 매 학기 편성해야 되니까 예술도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될 거고 생활 교양 영역에 관련되는 과목들도 2년 이상은 편성해야 아마 16학점 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특목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영수 사과에 대한 과목들도 그죠? 1년 만에 편성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두 개 학년, 1, 2학년 때를 편성해서 필수 이수학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면은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점검 범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육청 지침이나 뭐 교육부 준 국가 수준 문서를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공통 과목은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는 거 그죠? 알고 계시죠? 한국사는 점검 없이 3학점씩, 과학 탐구 실험 학기별 1학점씩 점검 없이 그다음에 체육, 예술, 교양 외의 과목은 선택 과목은 4학점 기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체육, 예술, 교양 과목은 3학점이 기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하니까 2학점에서 4학점. 네, 별표 달린 과목 몇 개 있죠? 또는 기본 학점이 2학점이니까 1학점에서 2학점까지 갈 수 있죠. 이거는 감축만 할 수 있지 플러스는 안 됩니다. 이 과목들은. 그다음에 특수 목적고 고등학교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있죠? 표 6에 나와 있는 과목. 이것을 특수 목적고에서 운영할 때는 4학점이 기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할 수 있죠? 특수 목적고에서는. 근데 이 특수 목적고 과목들을 일반고에 가져올 때는 내나 요게 3에서 5학점, 즉 플러스만 1밖에 못 한다는 것. 일반고는 보통 교과에 준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상 유의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운영할 때 1차적으로 이제는 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를 잘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입학 연도별 올해 같은 경우에 2025 입학생들 상경인 교육과정이 어떤지 선택 과목을 어떻게 되는지 3월 학교 설명회나 5월달 수강 신청인지 할 때 그때 반드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강 신청 절차도 안내해야 되겠죠. 아직도
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던데 아마 학생들 선택이 제약되거나 담당하시는 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고 쌤들도 좀 수월하게 이 수강반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됩니다. 참고로 저번에 공문 왔는데 고교학점제 이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고 요 수강 신청 프로그램만 살아남은 거 알고 계시죠? 뒤에 넷만 살아남은 것. 학기별 5에서 6과목, 2, 3학년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세 차례 이상 뭐 5월, 7월, 9월 또는 5월, 8월, 9월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은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 수강 신청 및 정정을 완료해서 학교마다 교사 수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수강반 편성이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중에 완료되고 차년도 그죠? 다음 학년도 1학기 시간표 작성이 1월 전까지는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에게 반드시 뭡니까? 수강 신청할 때부터 최종 수강 정정이 끝나고 나면은 과목 변경 불가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또 수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아이들이 이제 뭡니까 최소 성적인 보장지도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고 뭐 출석도 마찬가지죠. 추가학습 해야 되는 거 미달됐을 때 운영상 유의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담당 부서나 또는 업무 담당자 역할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운영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교육과정 편성 개정도 다뤄야 되고 선택과목 개폐강 그다음에 시수 배당 교과별 시수 배당 과목별 시수 배당 당연히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당연히 담당자가 활용해야 되고 수강과 편성까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교무부에 교원 수급할 때 또는 학교 시설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지를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목별 수업시설 배당표 요거 짤 때는 수업시 배당 짤 때는 항상 선택 과목 특히 소인수 과목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교육과정 담당자가 좀 고민해 주고 고민하고 일과 담당자와 항상 뭡니까 의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표는 실시 배당표하고 시간표는 매 학기 시작 전 완료해야 되는데 1학기는 늦어도 전에 12월 또는 1월까지 그죠? 2월 초에 그래서 선생님이 확정되면은 선생님이 누가 국어 일을 하고 누가 국어 일을 할지만 확정하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계약할 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확대학급 운영할 건지 말 건지 시간 강사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 즉 교과형 장제형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걸 어떻게 할지 역시 관련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실 배정 기본적으로는 각 학급 교실이 강의실가 되는데 확대학급이 나오고 이러면 뭡니까?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개설 선택 과목이 어떤 건데 그것을 강의실을 어디 할 건지 확대학급이 있다면 확대학급은 플러스 특별실 어떤 걸 이용할 건지 그다음에 또 3학년 같은 경우에 위탁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학생이 아예 학교에 안 놓으면 되는데 학교에 나와서 한 과목을 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들어야 될 때는 그 아이를 따로 떼서 강의실을 배정해야 그 아이만 운영되는 어떤 그 시간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강의실 배정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건 참고 자료인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 아시죠? 이렇게 2028부터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맞추어서 또 이제 아이들 그 과목 선택이라든지 공부하는 그 1, 2, 3학년의 단계 이런 것들도 참고해 줘야 되죠. 특히 올해 아마 1학년 통합사회통합과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네,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대입 전형 자료 변경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은 알아두어야 편성하고 운영할 때 뭔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말고는 지금 현재도 다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대입 전형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뭔가 떴는데 이게
뭐. 예,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추가로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달라진 게 석사 등급이 이제 모든 과목 5등급으로 되었다는 거, 뭐 사회과학, 융합선택 몇 과목은 빠지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고 있어서 대학이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하는데, 올해 여기에 지금 추가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별 평가 정보가 대학에 제공된답니다. 즉,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얼마만큼 비중인지, 수행평가 영역 명의, 그냥 우리는 어떤 과목인 경우에 뭐 주제탐구 1, 주제탐구 2 이렇게 과목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름도 대충 쓰고 했는데, 이제 이게 대학 제공된다니까 최소한 수행평가 영역명은 과목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명칭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성취도별 추정 분할 점수가 대학에 제공된답니다. 추정 분할 점수를 지나치게 아이들이 A 많이 받도록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또 지나치게 평균값과 다르게 높이 책정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필이나 수행평가를 하는 수준에 따라서 지필 같으면 평균값이 나오면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추정 분할점수를 적절하게 분산시켜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도 너무 약하게도 하지 않아야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잘해야 보충 지도할 학생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일단 대학에 제공된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 이수했는지, 온라인 학교 이수했는지, 학교 밖 교육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도 제공된다니까 아이들 중에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에 이런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이수하면은 그것도 뭐 앞으로 대학 갈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또 과목 이수 상황, 추가 학습 이수, 출석률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 학습 이수가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게 되는데 이것도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미달하든지 성취율이 미달해서 미수가 되면 어떤 특정한 과목이 미수라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도 적용된다 그래요. 이 과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럼 대체 이수는 기본 수학, 기본 영어니까 이거는 특정 아이들만 해당되니까 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차이도 제공된다 그러는데 요거는 뭐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 없지만은 아이들에게 과목 개설 상황 유형이라든지 이수 상황이 제공되니까 요것도 아이들 교육과정 선택 과목 이수할 때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운영했는지만 알려준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학생 개개인의 선택한 과목의 특성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개별 학생 유상하는 토대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학생들이 필수 수학점을 학교 지정령에서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그 학교가 부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이가 어떤 특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안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개설됐는데 안 했는지 그 학교에서 개설 안 됐는데 안 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물리반을 개설했는데 아이가 그걸 선택 안 하고 그냥 통과했다. 근데 나중에 물리반이 필요한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과목 선택 지도할 때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택권 이런 것들은 저번에 한번 작년에 말씀드렸으니까 길라잡이 참고로 하시면은 될 것 같고 통과하겠습니다. 편성표 사례 우리 학교 건데 뭐 이거는 다 학교 개별 학교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성 사례 우리 학교를 보면 1학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되어 있는 것은 학급 단위 고정 수업이죠. 공강 이렇게 수, 목, 금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학년에 한 분씩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체 중에 한 시간은 일반 시간표와 같이 돌고 창체 두 시간은 이렇게 고정 1, 2, 3만 같이 특히 움직이겠죠. 공강 활용 계획을 좀 짜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학년이 이렇게 반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택 5인데 지금 1학년이 2학년이 됐을 때 그중에 한 두 과목 정도가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 선택 가능하면은 고정수업 한 절반하고 이동수업 한 절반하고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수가 10학점이고 택 5, 20학점이 선택이거든요. 근데 택 5 중에 한 두 과목 정도는 모두가 선택하면은 필수 학점 10학점하고 합해가지고 한 절반은 고정수업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표처럼 한 과목도 그런 과목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2학년부터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이동수업으로 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3학년이나 2학년이나 수업 시간표는 전체 이동수업으로 이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3학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교과 28학점, 2학기 교과 26학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8학군으로 하면은 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공강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학생 개인별 공강을 만들 것인지 7학군 이동수업으로 만들어서 학년 단위 공강을 만들 것인지 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요. 내후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올해 3학년들 2학기가 지금 요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 3학년들이 지금 요 7군으로 이동 수업하고 이렇게 5교시나 4교시에 공강을 넣어서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좀 여유 있게 자습 시간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쌤들도 두 중에 어느 쪽을 할지는 여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 학교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학년 2학기는 뭐 당연히 수능 전후로 경각해서 7교시 당김 수업하는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3학년 2학기는 26학점으로 교과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6학기, 6교시까지 정규 짜고 그다음에 7교시를 배웠다가 순차적으로 1교시부터 넘어오는 것 하면은 한 12주 하면은 두 번씩 넘어오니까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만 해도 충분히 아마 시수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운영 계획 이건 참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너무 빨리 진행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그 올해 나간 길라잡이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뭐 교육청 장사님께 문의하시면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문여고 정재천입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졸업 이수 학점 기준이 3년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되고 1학점의 기준 시수가 17회에서 16회로 축소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수업량의 적정화입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강시간, 정확하게는 여유 시간에 대한 단위학교 수준의 운영계획, 즉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점 이수에 따른 미이수 예방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이 반영된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통해 수업 일수 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이수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교과 1학점 수업량 17회 중에서 1회의 수업량을 타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은 교과 수업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업량 유연화, 즉 16 플러스 1이라 하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해당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개인별 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입생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명시된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 1학점 수업량의 기준이 17회에서 16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학점 수업량이 17회에서 16회로 변경되었지만 수업 일수는 기존의 190일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사 운영 방안을 별도로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졸업 이수학점의 축소와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 유지로 발생하는 여유 시간, 즉 공강 시간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공통 요소로 해서 2023-2024학년도 신입생은 1학점 기준 16 플러스 1에 따른 수업량 유연화 계획이, 2025학년도 신입생, 즉 올 1학년은 1학점 기준 16회에 따른 수업량 적정화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칭하여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라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까지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은 17회 중 1회의 수업을 특정 교과 또는 타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교과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연계형으로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최소 성취 수준 예방 및 보장 지도뿐만 아니라 진로, 자율자치,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능력 강화형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및 휴식형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활동 내용 및 운영 등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시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기적인 시수를 확보해서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기 중 분산형, 그리고 학기 말 등의 특정 시기를 이용한 학기 말 집중형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학기 중 분산형과 학기 말 집중형을 병행하여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학기 분산형의 유형과 운영 방법을 안내드리면 그 첫 번째 유형은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해당 영역과 연계된 주제 탐구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3년 및 2024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동아리와 연계된 교과 심화 활동이며 2025학년도 신입생은 진로, 자율자치, 자율동아리와 연계된 활동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분산형의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을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와 연계한 진로 학업 설계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장체의 진로와 연계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의 과목 선택을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 분산형의 세 번째 유형은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 교육과정 내에서 추가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운영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에 해당 과목이 편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학점은 1에서 2학점이 적당하며 현실적으로 주로 고시 외 과목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하도록 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필수입니다.
졸업 이수학점과 1학점 수업량의 기준이 축소되었지만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유지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기 말에 집중되는 여유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4학점 운영학기는 약 5일, 33학점 운영학기는 약 7일, 29학점 운영학기는 약 16일 정도로 나옵니다. 이 기간에 대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여유 시간은 학기 말 집중형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1학년이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집중학기제로 운영하시거나 또는 2, 3학년과 함께 교과 융합형 및 주제 탐구 활동형으로 병행 활동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주로 기말고사 직후 학기 말 취약 시기를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도 첫 번째 유형과 시기적으로는 유사하며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및 보충 수업, 동아리 연계, 학술 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의 5일간 30시간 운영 모델은 추가 과목 이수를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는 학년별로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는 복합적 유형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 지도에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학교 구성원이 공감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기본 계획은 학기 시작 이전에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정 및 장소, 학습자의 특성, 교과목별 협업의 내용과 수준, 학교 밖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계획,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 일정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이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업량 적정화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자율적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절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기 중 계획에 의한 학교 교육계획 수정 시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학기 말 여유 시간에 추가 과목을 이수하거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자기주도 학습 등을 하는 경우 나이스의 시간표와 행사 활동 메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시간표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용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 1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학년과 3학년은 16+1, 즉 17회의 1학점당 수업량이 시간표상의 교과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1학년은 기존 2학년, 3학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스는 기존 시간표에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현재 2학년과 3학년은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중 교사의 관찰 및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 도달 정도와 학습활동 참여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입각하여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1 수업량 유연화는 교과 수업의 연장이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 또는 해당 영역의 특기사항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현재 1학년은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158쪽에 의거하여야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관찰 내용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시 출결 확인은 고시외 과목을 1학점 또는 2학점 추가 이수하거나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경우는 교과의 출결 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지 않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자기주도 학습 등을 하는 학생의 경우 나이스의 행사 활동 메뉴를 활용하면 담임교사의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기를 거쳐 올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전면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적극적,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수요를 존중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구현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학생의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차별화됩니다. 특히 학생의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교가 경험하게 될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학점제형 학사 제도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한 경우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부터 취득한 학점이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교과 이수 기준인 성취도와 학업 성취율은 성취도 5단계에서는 D까지, 성취도 3단계에서는 B까지 동일한 성취율을 보이고 있지만 맨 밑에 있었던 E와 C는 기존의 0%가 아닌 40%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율은 각 교과목에서 기대되는 성취 목표 또는 수준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하며 그것의 최소 성취 수준이 학업 성취율 40%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에 해당하면 교과 이수 기준 미도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교양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은 출석률 3분의 2만 적용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교과별로는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미도달 학생들에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그리고 출석률 3분의 2 미충족으로 미도달된 학생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준하는 추가 학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이 동시에 미도달된 학생은 이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석률 미달에 따른 추가 학습은 제외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한 학점 취득 기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과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추가 학습의 이수 기준은 동일하게 총 운영 시수의 3분의 2 이상 참여입니다. 학업 성취율이 산출되지 않는 교양 과목은 출석률 미도달의 경우에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준하는 추가 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학습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마찬가지로 1학점당 5차시로 운영합니다. 이 말은 4학점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1시간 부족으로 출석률을 미충족할지라도 20시간의 추가 학습에서 3분의 2인 13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시간 부족으로 13시간을 보충 추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출석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대상 과목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 과목이 학기 단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도 학기 기준으로 수립되어야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기별로 미도달이 판단되는 교과와는 다르게 3년간 18학점에 해당하는 288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물론 최종 이수 기준은 288시간의 3분의 2인 192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담임 선생님은 학급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체크하여 현저하게 출석률이 낮은 학생에게 창의적 체험활동형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시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말에 미도달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지도는 학점당 5차시로 편성되며 보충지도에서 2시간 이상의 대면 지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25% 이내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수강, 보충 과제 등의 영역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지도는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와 연계하여 총 시수의 50% 이내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률 미도달에 대한 추가학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학습은 대면지도 비율,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비율 제한 등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지도에 사전에 참여했다면 추가학습의 총 시수의 50%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점 이수제와 학교의 책임 교육에 기반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성패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보충 지도와 추가학습 이수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기 시작 전에서 학기 초까지의 준비 단계, 학기 초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단계, 학기 중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예방 지도 단계, 학기 말에서 방학 중의 보충 지도 및 추가 학습 단계, 그리고 마지막 사후 처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준비 단계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실시 및 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최소 성취 수준 관련 교사 연수 및 협의를 통한 학교 단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기본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기적으로 2월 새학년 준비 주간에 해당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협의를 통해 신학기 시작 전에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물 작성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문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영역별 성취 수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등을 확인하여 학업 성취율 40%에 해당하는 최소 능력의 행동 특성을 예측하여 최소 성취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관련 자료는 에듀넷 누리집의 교육정책 메뉴에 교육과정 성취 수준 평가 기준과 자료실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학 후 한 달 이내에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한 진단 방법, 미도달 예방 지도 및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방안 등을 반영한 과목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학 이후 2개월 이내에 교과별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평가 도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진단을 위해서는 과목별로 진단 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기초학력 진단 평가 도구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및 과목 담당 교사가 관찰 및 상담을 통해 추천하거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을 활용하여 진단할 수도 있는데 진단 도구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학교 및 과목 특성에 맞는 진단 방법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전 과목에 적용되는 학점 이수제에 대하여 전체 학생 및 학부모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모 설명회를 비롯하여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원활한 학점 이수를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과 지도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진단 평가 계획 및 지도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 동참을 구하기를 권장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시에는 엄밀한 기준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낙인 효과 방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방지도 프로그램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만 예방지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예방지도 프로그램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은 참여 과목 선택형 동의서, 참여 과목 선택 및 과목별 프로그램 선택형 동의서, 학기 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지도 참여 동의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도달 예상 학생 중 예방지도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수준 및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학기 중에 예방지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이스 교과 담임 메뉴 아래 과목별 출결 현황에서 이수기준 충정 여부를 확인하여 과목별 출석률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시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기 중 예방지도는 정규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방과 후 지도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연계, 학습 동기 부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예방지도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과 수업 1차 시내 별도 지도했을 시의 인정 실수를 학기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지도를 보충지도 실수로 연계할 수 있으나 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전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가급적 총 보충 지도 시수의 50%, 25% 이내를 권장합니다. 보충 지도는 학기 말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율과 과목 성취율 결과를 기반으로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 파악, 학업성적관리원회에서 보충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 그리고 학기 말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율과 과목 출석률에 따라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고 학업 성적관리원에서 보충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심의하고 보충지도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발송 및 참여 학생 확정을 통하여 학기 말 성적 산출위원회는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러 과목에서 이수한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학기 중 예방지도를 사전에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지도의 최대 인정 시수인 보충지도 시수의 50%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미이수한 여러 과목에 동시에 연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융합 주제 학습을 통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공통으로 운영하여 이를 각각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 과목을 개설한 과목 담당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목 담당 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내 지도교사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점 미이수와 학년 유급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학점 미이수는 원칙적으로 졸업 이수 조건의 미충족만을 의미합니다. 유급은 학점 이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학년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각 학년 과정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기준은 유지됩니다. 즉, 학점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했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됩니다. 보충 지도 시 반드시 대면 지도를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 기준과 보장 지도, 이수 기준 및 운영 방법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 이주 배경 학생, 학습 지원 대상은 과목 이수 기준과 보장 지도, 이수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해야 하지만 보장 지도의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 학생과 별도로 적용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은 거쳐야만 합니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해당 과목에 성취도 E 또는 C를 부여하며 보충 지도 사실은 비고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정상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학업 성취율은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준하는 추가 학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시고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라고 기재하셔야 됩니다. 교양 과목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성취한 성취도와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및 추가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라고 기재합니다. 당연히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입력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종 미이수자도 해당 과목 수강자 수에 포함하여 원점수, 과목 평균, 석차 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의 성적 정보를 산출해야 함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지도 이수 확인 및 과목별 이수 판단은 보충 지도 실시 완료 후 학생의 과목 이수 인정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의 신청, 처리, 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한 과목별 등급 산출 및 이수, 미이수 관련 자료 등의 과목 이수 판정 결과 자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관기간을 결정하는데 보통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증빙 자료인 출석부, 과제물, 학습지, 온라인 콘텐츠 수강 이력 확인 자료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관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수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달라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아래의 내용을 공유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중으로 공문 발송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년과 2, 3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2, 3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나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빠진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실적 입력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크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봉사활동, 두 번째는 정규 교육 과정의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입니다. 이 두 번째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에서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으로 도우미 활동이나 이런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학생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다음 화면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화면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봉사활동은 현재 2, 3학년 봉사활동 실적 입력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정규 교육 과정 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자율자치활동을 2시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자율탐구활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시간은 캠페인 활동으로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계획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스상에 각각 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표를 세팅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기록 같은 경우는 현재 당구 활동으로 입력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캠페인 활동으로 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활동 내용 옆에 봉사활동 실적 체크란이 있습니다. 이 실적란을 체크를 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 경우 자율자치활동으로 이수 시간은 2시간으로 기재가 되며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1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학년제 동아리 편성과 관련되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학년과 2, 3학년이 적용되는 교육 과정이 다름에 따라 1, 2, 3학년 모학년제 동아리 편성은 현재 나이스상으로 불가합니다. 이 경우 1학년 동아리와 2, 3학년 동아리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동아리 명의 경우는 1학년 동아리와 2학년 동아리명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시와 같이 저희가 방송반을 예를 들었는데 방송반 1, 방송반 2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나이스에 편성하시고 지도교사는 동일인으로 배정하여 동아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질의가 있으면 아래 번호 8600-1925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줌에 채팅창으로 주신 질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리해서 함께 BSS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를 마치겠습니다.